달콤 살벌 나의 금강산 방문기. 부재 공짜로 북한 금강산 다녀온 이야기. 우경아 지음. 발행일 2021년 5월 6일. 프롤로그. 28살에 결혼을 하고 그해 가을쯤 운이 좋게도 북한의 금강산을 다녀왔다. 그것도 무려 공짜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북한의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말로만 듣던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과 서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 그리고 금강산의 풍경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먹은 평양냉면의 맛과 식당에서 들었던 나의 심금을 울렸던 아름다운 아리랑의 노래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었기에 책으로 남기고 싶었다. 목차. 1장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2장 지금도 생생한 북한의 풍경. 3장 북한에 억류당할 뻔한 아내. 4장 옥류관 평양냉면과 아리랑. 5장 아름다운 금강산. 1장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26살. 출세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 나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이다. 어려서 뉴스를 보면 항상 서울 이야기가 나왔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막힌다고 하고 국회의사당이 나오고 청와대가 나오는 장면들을 보며 서울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다. 군대를 제대하고 옷가방 하나를 달랑 메고 호기롭게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올라와서 고시원 생활부터 시작했다. 동대문 두산타워 8층인가에 있는 빵집에서 빵 반죽과 청소 등의 알바를 시작했다. 그것이 나의 첫 서울 생활이었다. 한 달 정도 일을 했다.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가던 길에 우연히 그 당시 많이 나오던 교차로 신문을 보게 되었다. 신문에서 국비지원 전문학교를 알게 되었고 실내 디자인과에 지원해서 무료로 다니게 되었다. 학교가 양천구 신정동에 있어서 고시원을 신정동으로 옮겼고 6개월 정도를 다니면서 오토캐드, 포토샵, 일러스트 등을 배웠다. 나는 그곳에서 너무도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학교의 행정직원이었다. 학교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데스크에 앉아 있었는데 인상이 너무 좋았다. 밝았고 잘 웃었다. 그리고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다. 외모와 성격이 어려서부터 막연하게 생각하던 나의 이상형과 거의 일치했다. 모든 학생이 편하게 생각하고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졸업하고 학교에서 소개해준 지하철 2호선 신다벽 인근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아내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 등을 핑계로 계속 아내를 귀찮게 했다. 용기를 내어 주말에 데이트 신청을 했다. 우리는 명동에서 만났다. 극장을 갔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비디오방에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남산을 올랐다.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날이 어두워졌고 남산에서 서울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때 아내와 함께 본 서울의 야경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우리는 야경이 취했고 서로에게 취했다. 우리는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아내가 입었던 청바지와 민트 색상 니트, 그리고 빨간색 바람막이 점퍼가 기억이 난다. 그만큼 나의 마음과 가슴을 흔들고 지금도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인테리어 회사는 매우 힘이 들었다. 1년 정도 다녔는데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웠다.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했고 일주일에 34일은 야근을 했다. 월급도 100만 원 초반대로 매우 짰다. 20대 중반에 체력이 좋을 나이였지만 오래 버티기가 힘이 들어 그만두었다. 그 다음 들어간 회사가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이었다. 물류창고는 하남에 있었고 나는 화장지, 각티슈, 핸드타월 등을 배송하고 핸드타월, 케이스 등을 화장실 등지에 설치하는 일을 했다. 회사에 다니면서 유한킴벌리에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한킴벌리는 매년 식목일쯤에 나무 심기 행사를 했고 지금은 북한 방문이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현대 아산과 연계해서 북한에서도 나무를 심어왔었다. 회사와는 무관하게 유한킴벌리 본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을 했다. 신청자가 많았는데
내가 신청 사유를 나름대로 잘 적었던 기억이 난다. 머지않아 태어날 나의 아기를 위해서 금강산의 전기를 받고 싶어요. 라고 히읗히읗. 그래서 나는 매우 운 좋게도 북한의 금강산을 가게 되었다. 그것도 너무도 감사하게 공짜로. 지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 수 없는 그 북한의 금강산을 말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달콤살벌했던 금강산 방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장 지금도 생생한 북한의 풍경. 버스가 많았다. 얼추 10대 정도의 버스가 북한으로 출발했다. 대기업의 행사인 만큼 규모가 매우 컸다. 북한을 통과하는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했다. 출입국사무소 같은 곳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오래 걸렸다. 북한을 통과해서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장면은 TV에서만 보던 민둥산이었다. 정말 산에 나무가 없었다. 나무가 없는 산들이 북한 사람들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연탄이나 보일러가 없어서 나무로 난방을 하고 물을 데우고 음식을 해야 하니 산의 나무를 계속 베어서 사용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것이다. 뉴스를 검색해보니 북한의 산림이 황폐해지고 민둥산 화가 되는 이유는 나무를 땔감으로 쓰고 건축자재 부족으로 나무를 목재로 만들어 건물을 짓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소로 농사를 짓는 모습이었다. 소의 몸에 쟁기를 걸어 밭을 가는 모습 말이다. 내가 갔을 때가 2006년인가 2007년이었는데 그 당시 북한의 풍경은 우리나라의 6070년대 농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정겹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현대과학의 문명과 편리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로 온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북한 민둥산과 농사짓는 북한 주민들을 보며 아, 내가 정말 북한을 왔구나 하고 실감이 되었다. 삼장 북한에 억류당할 뻔한 아내. 우리의 일정은 2박 3일이었다. 첫째 날은 이동하고 숙소에 머물렀고 다음날 오전에 나무 심기 행사를 했고 오후에 금강산에 올라갔다. 북한 관광 시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사진 촬영이다. 한국의 관광객들이 다니는 도로나 길 군데군데 촬영 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다. 출입국사무소에서의 절차가 거의 마칠 무렵 모두 버스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살벌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버스 안에서 호기심에 주변 풍경을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이다. 뭐 특별한 장소나 장면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민둥산을 찍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북한 군인 한 명이 우리가 탄 버스로 뛰어들어왔다. 깜짝 놀랐다. 바로 근처에는 군인들이 없었고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띄엄띄엄 군인들이 보였는데 아내가 촬영하는 장면을 멀리서 보고 바로 뛰어온 것이다. 우리 버스로 달려온 군인은 바로 아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카메라를 가지고 내리라고 했다. 이제 막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10대 정도의 버스가 올스톱이 된 것이다. 나도 아내도 같이 온 분들과 유한킴벌리 관계자분들 그리고 현대 아산 직원들 모두가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고 당황했다. 나도 같이 따라 내렸다. 아내를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고 나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아내 혼자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초조하고 불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다.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싶어 별의별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북한에 놀러 왔다가 아내를 북한에 두고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다행히 아내가 무사히 나왔다. 사람들이 삥 둘러싸서 아내에게 질문을 했다. 어떻게 되었냐고. 북한의 군인들이 카메라를 보자고 했고 촬영 장면을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지우라고 한 후 한참 동안 정신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이건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도 아내와 그때의 상황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정말 살벌하고 심각했다. 사장 옥류관 평양냉면과 아리랑.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쯤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으로 이동했다.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곳에 가본다는 게 참 신기했다. 홀처럼 넓은 만찬 회장이었고 원형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 그 유명한 평양냉면이 나왔다. 평양냉면은 심심한 느낌이 들었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맛이었다. 어려서는 냉면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이 변해서인지 요즘은 냉면을 즐겨 먹는다. 북한의 맥주도 나왔고 다양한 나물, 반찬 등 다른 북한 음식들도 맛을 보았다.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조미료가 안 들어가서인지 깔끔한 맛이었다.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과는 다르게 싱거운 느낌도 들었지만 왠지 건강한 느낌이 들었다. 식사를 한 후 북한의 공연단 여성분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아리랑 공연을 했다. 북한에서 듣는 아리랑은 느낌이 매우 새롭고 감동이 밀려왔다. 나는 평소에도 나는 아리랑 노래를 참 좋아한다. 무언가 구슬프기도 하고 애절한 느낌이 나의 정서와 잘 맞았다. 나는 감동을 잘하는 감정파인가 보다.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GOP 생활을 했기다. 북한을 바라보며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근무를 서면서 마음속으로 노래 아리랑과 고향의 봄을 많이 불렀다.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 생각, 엄마 생각, 친구들 생각을 하며 힘들고 외로운 군 생활을 견디곤 했다. 공연단의 노래를 들으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모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분단 국가, 통일, 전쟁 등등. 나 또한 마음이 짠해졌다. 우리는 한민족이고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서로 떨어져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다. 몇몇 분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이 들었다. 우리가 머문 숙소는 호텔이었고 온돌방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청소가 잘 되어 있었다. 그렇게 평양냉면도 먹고 북한에서 아리랑도 듣고 싱숭생숭 설레고 묘한 기분으로 북한에서의 밤을 보냈다. 오장 아름다운 금강산. 시간이 오래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오전에 나무 심기 행사를 했던 것 같다. 금강산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차를 타고 산 밑으로 이동한 후 행사 관계자분들이 준비해준 나무를 심고 흙을 덮고 물을 주었다. 이미 나무와 나무를 심을 자리 등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북한에서 나무를 심었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느껴졌다. 정말 귀하고 신비한 경험이었다. 그리고는 드디어 금강산으로 이동을 했다. 가을이었고 날씨도 매우 좋았다. 북한 관광을 진행하는 현대아산 직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우리 주변을 안내했다. 간간히 북한 군인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면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북한의 여성분들도 가끔 보였는데 인상에서 무언가 강한 느낌도 들고 이목구비도 뚜렷한 게 미인형의 얼굴들이 많았다. 산은 우리나라의 다른 산들에 비해 특별히 높거나 험하지는 않았다. 가을이라서 단풍이 매우 아름다웠다. 워낙 유명한 산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이라 그런지 등산로도 잘 되어 있었다. 한 가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산에 큰 바위들이 많았고 바위 한쪽 면에 한문과 한글로 써놓은 글씨들이었다. 도저히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이 높고 깎아지는 절벽 같은 곳에 글씨들이 쓰여 있었다. 한글도 있었고 한문도 있었는데 어떤 글씨는 너무도 선명한 붉은색으로 칠이 되어 있어서 무섭기까지 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도 있었던 것 같고 북한 정치 사상을 옹호하는 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높고 위험한 바위에서 누군가의 짓이나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하게 글씨를 새겼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무서운 생각도 들었고 마음이 짠했다. 변변한 안전장치 하나 없었을 텐데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을 계속 올라다가 보니 유명하고 이름을 많이 들어본 구룡폭포가 나왔다. 금강산은 폭포와 연못들을 감상할 수 있는 천혜의 절경이라고 하고 특히 구룡폭포는 장관 중에 장관이라고 한다. 정말 바위 사이에서 쏟아지는 폭포의 모습은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폭포의 규모가 아주 크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큰 바위산 사이로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장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폭포 밑에는 금강산을 지키는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구룡연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폭포 이름이 구룡폭포라고 한다고 한다. 구룡폭포의 절경을 감상하고 조금 더 산을 올랐다. 가을이라 울긋불긋한 단풍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우리나라에서 보던 단풍과는 색다른 기분이 들었다. 다행히 산은 촬영이 가능해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그 당시 가지고 갔던 카메라를 찾아서 혹시나 사진들이 남아있나 봤는데 아쉽게도 사진들이 없었다. 사진들이 있었더라면 그 당시의 기억들을 좀 더 생생하게 떠올려서 더욱 풍성한 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본다. 확실한 것은 그동안 몇 번의 해외여행을 다녀보고 국내 여행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았지만 다른 어떤 곳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래도록 나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신선했고 카메라 사건으로 싸늘하기도 했고 여운이 오래도록 나의 기억 속에 저장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돈이 많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다녀온 뒤에 불미스러운 일북한 군인이 쏜 총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사망한 일로 북한 관광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아름다운 금강산을 많은 사람이 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직 통일의 필요성은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이산 가족이 있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너무 오랜 시간 다른 가치관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에 통일이 되어서도 서로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의지 밖의 일이기에 때가 되고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얼마 전 하루 만에 책쓰기 회원들과의 대화 중에 북한 이야기가 나왔고 나도 북한 금강산을 가봤다고 말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럼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되겠네요 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제목을 달콤살벌 나의 금강산 방문기라고 정하고 부제를 공짜로 북한 금강산 다녀온 이야기라고 정해서 바로 책을 쓰기 시작을 했다. 이 책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에게 무언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여운이 남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마무리해본다. 어떠셨나요? 이것이 달콤살벌했던 저의 북한 금강산 방문기입니다. 에필로그. 어려서부터 노래 아리랑이 참 좋았어요. 구슬픈 노랫가락에 왠지 우리들의 한과 아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전쟁과 분단의 현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를 입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이 모든 아픔이 씻기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까요? 제 책이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이의 평화를 기원하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우경아 올림.